아, 그래요? 하세요. 이전에. 예. 네, 존경하는 장관 직무대행님, 합참의장님, 그리고 각군 총장님들 정말 노고 많으십니다. 저도 뭐 오래된 이야기지만 아들 둘이 다 육군에 갔을 때 초기에 한 7주, 8주 매주 토요일마다 가가지고 10시부터 한 3시까지 같이 대화도 하고 또 핸드폰 빌려줘가지고 그때는 핸드폰을 쓸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도 보고 노트북 컴퓨터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해 줬는데 나이가 22세, 24세 이래서 다 큰 것 같지만 정말 그 어린 아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각 가정의 중요한 어린 아이 같은 적어도 그 집안에서는 사람들을 맡아서 우리 군에 데려와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키우느라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앞으로 한미연합훈련도 있고 한데 더욱더 이런 시기에 장병들 잘 다독거리며 합참의장님 지금 한미연합사 협력 체계 전혀 문제 없죠? 예, 그리고 미국 국방장관도 새로 됐고 해서 이분들이 바로 방한하기는 어렵겠지만 또 그런 사이에 합참의장께서 미국을 방문하시기도 쉽지 않죠. 지금 한국을 비울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인태사령관의 방한이라든지 아니면은 가급적인 국민들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공개적인 그 통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미 동맹 연합 대비 태세가 문제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 앞에 때때로 과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관 직무대행께 질문 드릴게요. 지금 24년 6월 중순에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영현, 여인영, 곽정군, 이진우 그리고 당시 합참 차장이 강호필 차장, 현 지작사령관입니다. 대통령과 만찬을 했고 김영현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4명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쿠데타를 준비하는 시기였는데 김영현 장관의 이런 발언은 극히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장성들은 다 국군 통수권자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위치고 그러한 존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정 4명, 특수부대 사령관 3명과 합참 차장, 현 지작사령관만 대통령에게 이들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다라고 말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11월 9일 날 윤석열, 김영현 그리고 세 사령관이 다시 만찬 회동을 했는데 그 직전에 여인형이 김영현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JT, GT 취업비협의 공통된 의견, 하의는 각오하고 있음. 제작사,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입니다. 이런 것을 장관 직무대행과 합참의장께서는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예, 지금 처음 봅니다. 예. 장관 직무대행님, 지금 여러 장성과 연관 장교들이 수사를 받고 있어서 어렵다고 말씀을 자꾸 하십니다마는 지작사령관 같은 부분은 별도로 성규 감사관 계시잖아요. 감사관을 통해서든 감찰을 별도로 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합참의장께서도 전시에 또 물론 평시에도 이 휴전선 전체의 방어를 맡고 있는 지작사의 위치는 매우 중요한 직군이지 않습니까? 그죠? 매우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이러한 그 일이 지작사령관이 계속 의심받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좀 산뜻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자체 감사나 감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사 수사는 지금 직무대행님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자체 조사는? 현재 뭐 정보사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거나 수사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난번에 그 전 여단장이 와서 말을 했다시피 정보사는 계엄시의 후방에 어떤 특정 지역을 맡아서 관구 사령부를 운영하는 그런 사령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보사에 대해서는 지금 뭐 방첩사 자체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내란과 관련한 수사권, 국내 수사권은 방첩사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적어도 대령급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 직무대행께서 조사를 시키셔야 됩니다. 지금 장관 대행께서 국방조사본부도 사실상 조사 업무, 수사 업무 중단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예,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시면 안 되죠. 적어도 자체 조사는 계속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 시간 끊어주시고 홍창식 법무관리관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법무관리관입니다. 예, 법무관리관님, 장관 공간에 간혹 가보십니까? 간 적이 있습니다. 예, 언제 가셨습니까? 국회에 있을 때 아침 일찍 보고 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예, 법무법인 대륙 아주에서 고문으로 계실 때 서로 아시는 사이죠, 김영현 장관은? 예, 그렇습니다. 오늘 헌재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에 갔는데 여러 종류의 문건이 놓였고 그 중에 하나를 보니까 소방청장 앞으로 주는 문건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단전단수 이런 내용도 있었다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러운 이야기지만 김영현 장관이 작성을 했다는데 이 문건을 홍 법무관님은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창래 정책실장이 도와줬습니까?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까? 조창래 정책실장은 12월 3일 미국 출장 중이셨거든요. 홍 법무관님은 본부에 계셨죠, 국방부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김영현 장관이 이 문건을 누구하고 같이 작성을 했을까요? 법무관도 아니시고 정책실장도 아니시면?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홍창식 법무관님은 아니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확실하게 지금까지는 한 번도 국정조사 특위나 이런 데 증인으로 채택은 안 되셨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합참 의장님. 예, 합참의장입니다. 예. 이제 다른 주제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미 연합사의 협력 관리 잘 되고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집권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한반도 주한미군에 관한 정책이 보통 5월 달에 나오는데 훨씬 빨리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주한미군 규모 조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 없지요? 예,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저는 선제적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을 좀 강조하시고 주한미군의 규모 축소에 관한 말이 안 나오도록 의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미측과 협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